오늘은 서강대 모의 논술에 대한 분석하고 남은 기간 서강대 논술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한 조언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서강대 동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 올해 서강대 논술 경쟁률이 어땠나 하고 봤더니 거의 자연계열은 평균적으로 130대 1 정도가 넘어가네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자연계열에 의치한약수가 없는 이런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서강대가 가장 높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서강대는 올해 수능 최저가 3합7로 낮아졌잖아요. 보통 대학들이 최초의 응시 경쟁률하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난 경쟁률을 발표를 잘 하지 않는데, 이렇게 서강대처럼 작년에는 3합6이었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30% 전후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3합7로 조금 낮춰졌긴 한데요. 이렇게 인서울의 최상위권 대학들의 논술 포함한 수시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 중에 대부분은 재수생 이상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논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3합7로 최저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중에 성대 최저인 3합7을 거의 충족했거나 한두 칸 정도 모자란 학생이라면 남은 기간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해서 최저를 충족하면요, 거의 10명 중에 7명 정도 이상은 떨어져 나가니까 그만큼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서강대 내용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에 서강대 모의 논술은, 서강대는 보통 모의 논술 1차, 2차 이렇게 해서 두 번의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모의 논술 1차만 제 눈엔 보이고 2차는 안 보여서 1차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고, 서강대는 두 문항이고 100분의 시험을 보니까 한 문항에 50분 시험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의 논술 1차에서는 한 문제만 출제됐고 소문항이 4개 정도 되는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매년 그 대학의 모의 논술과 실제 논술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를 제가 주의 깊게 몇 년 동안 살펴봤거든요. 서강대의 경우로 국한시켜보면 모의 논술과 실전 논술이 완전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 논술은 대학들이 급하게 발표를 하면서 그냥 대강의 느낌으로 발표를 하지 꼭 실제 논술을 염두에 두고 모의 논술을 출제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학들이 올해 논술을 이렇게 낼지도 몰라 라고 예고한 만큼 우리가 모의 논술은 철저히 분석해보고 거기에 따른 학습 전략을 세워야겠죠? 작년 서강대 실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은 제가 해서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오른쪽 위를 클릭해 보시면 자세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올해 모의 논술에서는 고1의 수학의 함수의 합성, 주기성에 관한 그런 문제가 하나, 수학2에서는 간단한 정적분하고 등비급수에 관한 이야기 하나. 이 간단한 정적분 문제는요, 서강대가 모의 논술에서만큼은 자주 출제하는 그런 단원이고, 또 확통도 한 문제 출제했는데 경우의 수를 추론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는 이런 문제들을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출제를 했고, 그간의 서강대랑은 조금 경향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작년의 모의 논술과 작년 논술 문제도 사실 많이 달라서 크게 의미를 저는 두지는 않았거든요. 자, 올해 이제 남은 기간 서강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서강대처럼 수능 최저가 3합7로 센 대학, 이런 대학들은요, 당연히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겠고요.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서강대는 수능 다다음 날 바로 시험을 보는 대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3주 정도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모의 논술부터는 추론형 문제가 심심찮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수능적인 수학의 개념을 묻고 풀이형 문제를 묻는 것도 일부 있지만 연세대나 시립대처럼 수능적인 내용을 벗어나서 답안을 쓰기가 매우 곤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추론 문제가 모의 논술부터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서강대도 다른 상위권 대학의 논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보면서 판단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심찮게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데 대한 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자, 두 번째는 미적분은 반드시 출제합니다. 서강대는 3년 전 이전쯤에는 미적분 중심의 대학이었다가 그때는 보통 증명 문제들을 주로 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이죠. 증가감소, 함수의 대소 비교 같이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소재들을 출제하긴 하지만 또 그 가운데도 패턴이나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강대의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 증가감소나 대소비교 이런 것들은 열심히 남은 기간 연습을 해줘야겠고,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평범하게 원과 접하는 도형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서강대는 미적분이 가장 주된 테마이고, 이것보다는 살짝 못 미치지만 어차피 두 문제 내니까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확통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거의 확통의 비중은 반보다 조금 적은데, 미적분이 다소 원론적이고 증명하는 문제를 출제한다면 확률과 통계는 실생활적인 제시문을 줍니다. 길진 않지만 A4 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실생활적인 그런 상황을 주고, 거기서 확률과 통계의 수학적 계산법을 통해서 보통 확률을 구하여라, 기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시작되면서 그 뒤에 소문항들이 미적분의 개념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런 다소 입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는 대학입니다. 논술로 보면 되게 멋있게 출제를 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를 기본적인 단원의 내용들을 잘 안 다음에, 그리고 서강대식의 혹은 서강대하고 경쟁대학인 한양대나 경희대나 이런 대학들이 확통 문제를 좀 맵게 어렵게 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몇 문제 이상 풀어봐서 서강대식의 확통의 심화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는 단원은 중복조합, 정규분포, 조건부 확률 등 경우의 수부터 통계까지 전편에서 출제를 하니까 어디가 빈출 단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다 잘 해놔야겠죠? 자, 결론은요. 미적분은 증명 문제와 풀이형 문제가 절반 정도 섞여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고, 확통은 준비가 전혀 없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주말에 조금 시간 내서 기본 편이라도 다져야지 최소한 서강대에 시험 보러 가서 100분 동안 할 일 없이 졸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는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